영화 귀궁은 황제가 지니고 있는 보물, 경귀석에 대한 끔찍한 비밀을 드러낸다. 이 보물은 다름 아닌 팔척귀의 가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과거 팔척귀의 고향인 용담 마을은 매우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에는 한때 숲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돌,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영험한 신물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은 마을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과 사악한 귀신들로부터 지켜주는 힘이 있으며 용담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선사한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병고가 일어나고 조정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이 신성한 돌은 사람의 피에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 결과 이 돌은 신성한 영물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은 용담 마을 주민들의 원혼이 서린 물건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따라 돌은 바닷속 깊이 묻히게 되었고 여우리의 외할머니는 그 돌의 파편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과 존경받는 한 영혼의 힘으로 이 돌 조각을 정화시켰고 원래의 영혼이 깃든 돌로 되돌릴 수 있었다. 이 돌은 인간을 사악한 귀신과 원기에서 보호해 줄 수 있었으며 여우리의 외할머니는 죽기 전 돌을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 한 조각은 황제에게 주어 궁궐에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풍파로부터 황제를 보호하도록 했고 또 한 조각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녀 여우리에게 주며 그 돌이 자신을 대신해 여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돌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팔척귀에게는 공포의 존재였다. 돌에 닿을 때마다 그의 영역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테마석이 바로 그 옛날 용담 마을의 신물 조각임을 아는 팔척귀는 몹시 흥분했다. 그는 풍산에게 과거 그 돌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했고 결국 그 돌이 지금은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팔척귀의 영혼은 물과 상극인 붉은 수태의 귀신이었기에 절대 그 돌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강철이의 능력과 힘을 손에 넣는다면 가능할 뿐이었다. 그래서 팔척귀는 황제를 당장 해치지 않고 대신 목표를 강철이로 바꾸었던 것이다. 신의 전사여, 왜 그 천하의 못된 황제를 용서한 것이요? 그토록 복수를 원하지 않았던가? 팔척귀는 풍산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노에 찬 으르렁을 뱉었다. 그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했다. 하지만 풍산은 팔척귀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철이가 당신의 가족의 영혼을 찾아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강철이의 빛나는 보석을 원하시는 겁니까? 팔척귀는 다시 으르렁거렸고 그 순간 사당 안의 불길이 맹렬히 치솟았다. 풍사는 겁에 질려 외쳤다. 신의 전사여, 부디 진정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분노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팔척귀는 눈을 부릅뜨고 풍산을 노려보더니 이내 그의 몸속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그러자 끔찍한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비극이 일어나기 전 팔척귀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던 시절의 삶이었다. 용담 마을은 작지만 매우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팔척귀는 이 마을 출신으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아 살고 있었다. 그의 삶과 마을 사람들의 삶은 본디 매우 평온했다. 그러나 어느 날 조정에 큰 변란이 일어나고 외적이 침입하자 조정은 인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궁으로 들어가 싸우기로 결심했다. 출정 전 그는 용담 마을의 신물,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신비한 돌이 모셔진 사당을 찾았다. 사람들은 이 돌이 사악한 귀신과 고통을 물리치며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이 돌이 간절한 이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팔척귀는 이 돌에게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지켜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재능 있는 자였기에 재상에게 크게 신임받으며 무관으로 발탁되어 황제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때 적의 힘이 너무 강하자 그는 황제에게 대담한 제안을 하게 된다. 황제를 용담 마을로 피신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는 용담 마을의 돌이 황제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생애 최대의 실수였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황제는 용담 마을 주민들을 미끼로 삼아 적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팔척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저항했기 때문에 그는 나무 아래에 봉인되었고 재상이 그를 불쌍히 여겨 몰래 풀어주었던 것이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용담 마을로 돌아가 가족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마을 곳곳에는 공포에 찬 비명소리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고통에 찬 절규가 울려 퍼졌고 마치 용담 마을 전체가 불바다에 휩싸인 듯했다. 단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했다. 팔척기는 절망에 빠진 채 아내의 시신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격렬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문득 신비한 돌을 떠올렸고 그 돌을 찾아 달려갔다. 그리고 돌이 마을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분노해 저주를 퍼부었다. 분노한 그는 칼을 들어 돌을 내려쳤고 그 충격으로 돌에는 금이 가며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돌은 한쪽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는 무력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돌이야말로 이번 참극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었다는 것을. 사실 그 돌은 마을 사람들을 고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학살이 벌어지고 주민들이 무참히 베어지고 시신이 겹겹이 쌓이며 피가 돌 위로 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보호의 힘을 가진 돌은 죽은 자들의 원혼이 깃든 저주의 돌로 변해버렸다. 그 돌에는 그의 아내와 자식, 가족들의 핏자국도 묻어 있었다. 자신 때문에 용담 마을이 불바다로 변해버린 사실에 죄책감과 고통에 휩싸인 팔척기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걸어들어가 몸을 던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고 죽은 뒤 가족의 영혼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아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는 가족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삼도천을 건넜는지 아니면 이승 어딘가에 갇혀 있는지도 그는 알 수 없었다. 바로 이 절망이 그를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고 왕족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다. 그들을 원망했다. 자신을 떠도는 원혼으로 만들고 용담 마을의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왕실을. 그리고 그의 영혼이 용담 마을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맹인 점쟁이 풍산을 만나게 되었다. 풍산 역시 왕족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고 왕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였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는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원한을 품은 영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팔척기를 처음 본 순간 깊은 흥미를 느꼈다. 팔척기에게서 느껴지는 강력한 원기의 기운은 매우 위협적이었고 이는 그의 복수 계획에 있어 매우 유리한 요소였다. 그는 곧 자신과 팔척기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소환한 이유였다. 풍사는 자발적으로 팔척기의 하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를 모시며 궁궐로 함께 돌아가 복수의 날을 준비하기로 했다. 팔척기가 풍산의 몸에서 빠져나오자 풍산은 깜짝 놀라며 식은땀을 흘렸다. 팔척기가 겪어온 일들을 모두 본 후 그가 느낀 분노와 슬픔에 깊이 공감하게 된 풍산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신령한 전사시여, 당신께서 겪으신 억울함은 너무나도 크옵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의 복수를 도와드리겠사오며 그 돌도 찾아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께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다하겠사오니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팔척기는 험악한 소리를 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숨소리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코브라와 같았고 그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강철이의 몸속에 있는 빛나는 돌이었다. 과연 풍사는 팔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강철이에게서 그 보석을 어떻게 빼앗으려 할 것인가? 강철이는 황매와 나비꽃을 삼킨 상태. 과연 그의 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팔척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풍사는 또 어떤 계략을 꾸며 여리와 강철이를 해치려 할까? 두 상반된 세력 간의 충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진정한 마지막 결말은 무엇일지 저희의 다음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